진짜 남편 있으면 지금 불러봐. 한솔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해서 여기 오라고 해봐. 모든 사람들이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없네. 라라가 제 화면을 들여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5년 동안 진짜 혼자 살았구나. 와, 대단하다. 단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뭐래? 남편 없으면서 있다고 거짓말했나 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없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세 사람이 승리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카페 2층 VIP룸에서 한 남자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5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왔다고 해야겠죠.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가끔 있었거든요. 새벽에 편의점 가거나 택배 받으러 잠깐 나가거나 하는 정도였지만요. 오늘은 다릅니다. 카페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어요.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이수제 디저트 카페는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마블 테이블 위에서 반짝거리고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디저트 진열장에는 마카롱과 케이크들이 보석처럼 놓여 있었어요. 공간 곳곳에 놓인 관엽식물들이 카페의 싱그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가장 안쪽 구석진 자리를 골랐어요. 등을 벽에 기댈 수 있고 입구가 잘 보이는 곳이었죠. 습관적으로 그런 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소박한 베이지색 린넨 원피스를 입었는데 집에서 입던 편한 옷들과 비교하면 이것도 꽤 정성을 들여 고른 거였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먼저 온 건 수연이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그 애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레이저에 청바지를 입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어요. 워킹맘다운 단정한 차림새였죠.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수연이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예상 밖이었어요. 라라였습니다. 라라는 수연이와 달리 화려했습니다. 진한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클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붉은 립스틱이 창백한 얼굴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머, 지우. 라라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 애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치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앉아, 라라야. 수연이가 자리를 권했고 라라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예전에 라라가 즐겨 쓰던 그 향이었죠. 마지막으로 민지가 왔어요. 대학원 선배였던 민지는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회색 니트와 롱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적이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지우 씨, 오랜만이에요.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저희를 항상 존댓말로 대했어요. 이제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카페 안은 오후 시간치고는 꽤 붐볐어요. 젊은 커플들이 달콤한 디저트를 나눠 먹고 있고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묘하게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뭐 마실까요? 수연이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요. 제가 가장 먼저 대답했어요.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죠.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 그리고 저기 마카롱도 시켜볼까? 라라가 진열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달콤한 걸 좋아하는군요. 주문을 마치고 나니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하얗고 가늘어진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햇볕을 거의 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손톱도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관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자세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 혼자만의 공간에서 보낸 조용한 나날들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그만뒀다면서? 라라가 물었어요. 직설적이었습니다. 예전 그의 성격 그대로였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5년 전에 일어났어요. 마케팅 팀에서 일하던 제가 갑작스럽게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였죠. 번아웃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고 그냥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음료가 나왔습니다. 바리스타가 트레이에 4잔의 음료와 알록달록한 마카롱 세트를 올려서 가져왔어요. 카라멜 마키아토 위로 올라간 거품이 예쁘게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제 아메리카노에서는 고소한 원두 향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바리스타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친구들이 음료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결혼 2년 차에 7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육아휴직 중이라 오늘 같은 모임도 남편이 아이를 봐줘서 가능한 거라고 했죠. 민지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논문과 씨름하고 있다며 웃었습니다. 라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승진했다고 했어요.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도 했다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고층 아파트였어요. 모두들 제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요즘 뭐해? 라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집에서 번역 일 조금 하고 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간혹 프리랜서로 번역 의뢰를 받아서 했어요.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죠. 그래, 그것만 해도 되나? 라라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면이 있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카페 안의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진지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라라가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탐구하려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변한 모습을 분석하려는 것 같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대전의 늦가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로수들이 노란 잎을 떨구고 있었고 사람들이 두터운 옷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작은 첫걸음은 뗀 셈이겠죠.
라라의 시선이 여전히 제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라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라가 마카롱을 한 입 베어물며 물었어요. 달콤한 크림이 입술 끝에 살짝 묻었지만 그 애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남편이요? 응,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왜 혼자 왔어? 같이 오라고 하지 그랬어. 라라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연이가 조금 당황한 듯 라라를 쳐다봤습니다. 라라야, 그냥. 왜? 궁금하잖아. 지우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라라는 수연이의 말을 자르며 다시 제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없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5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연애도 만남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회사? 라라가 즉시 추궁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라라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때 단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지우 언니. 문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단미였습니다. 대학 후배였던 그 애는 여전히 귀엽고 발랄한 모습이었어요. 파스텔 핑크색 니트에 짧은 스커트, 하얀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단미야, 이리 와. 수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단미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단미가 의자를 가져와서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애도 음료를 주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합류했어요. 언니, 그런데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단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어요. 방금 전 라라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야 했죠. 회사 일이 바빠서. 어떤 일 하시는데요? 단미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 다녀요. 구체적으로는요?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라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려 있었어요. 이때 한솔도 나타났습니다. 한솔은 대학원 동기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색 터틀넥과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지우야, 오랜만이다. 한솔이 제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이제 6명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한솔도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에 합류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한 2년 정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녀는 있고? 아직이요. 계획은 있어?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분 직업이 뭐라고 했지? 라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회사원이요. 어느 회사? 혹시 우리가 아는 곳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회사 이름도 못 말해? 라라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어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자세한 걸 물어봐? 제가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친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라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단미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고 수연이는 라라를 말리려는 듯 손짓했습니다. 라라야, 그만해. 왜? 뭐가 문제야? 라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한솔이 테이블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우야, 혹시 남편이 창피한 일하는 건 아니지? 농담조였지만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말 못해? 라라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혹시 아직 백수야? 그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라라의 질문이 테이블 위에 던져졌고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단미가 놀란 듯 물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서둘러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직업도 제대로 못 밝히는 거구나. 한 소리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창피한가 보다. 라라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저를 에워쌌어요. 호기심, 의심, 동정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그 거짓말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 남편 이야기를 꾸며냈고 이제는 그 허구의 남편마저 백수라고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웃긴 상황이었어요. 라라가 마카롱을 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 많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 애의 말에는 위로가 아닌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구도 우리 테이블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저도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조용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5년 전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회사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라라의 눈빛이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더 큰 비밀이 있는지 탐색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미가 새로 주문한 딸기 라떼를 받아왔습니다. 투명한 컵 안에 선명한 핑크빛 음료가 담겨 있었고 위로는 하얀 휘핑크림이 탑처럼 올려져 있었어요. 생딸기 조각들이 크림 사이사이에 박혀 있어서 예뻤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단미가 컵을 들어 올리며 감탄했어요. 사진 찍어야겠어. 인스타에 올릴 거야. 그 애는 휴대폰을 꺼내서 음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돌려가며 셔터를 눌렀어요. 라라는 여전히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남편 직업이 뭔지 말 안 할 거야? 집요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쓰기만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 사람 직업이. 라라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한솔이 팔짱을 끼고 쟤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진짜 무직인 거 아냐? 아니면
좀 부끄러운 일? 한솔아, 그런 말 하지 마. 수연이가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틀어진 상태였어요. 민지는 불편해하며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단미가 사진 촬영을 마치고 컵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언니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 애가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맞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수연이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궁금한 건 궁금한 거잖아. 지우가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미가 딸기 라떼를 들어 올리려다가 컵을 놓쳤어요. 아! 핑크빛 음료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음료가 테이블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제 쪽으로 튀었거든요. 차가운 액체가 제 린넨 원피스 가슴 부분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지우 언니. 단미가 놀란 듯 소리쳤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컵이 떨어지는 소리와 단미의 비명 때문에 시선이 집중된 거였죠. 저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경험했습니다. 핑크빛 얼룩이 베이지색 원피스에 번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딸기 조각들이 옷에 붙어 있었고 끈적한 시럽이 가슴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와 닿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단미가 급하게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로 당황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눈빛에 의외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옷은 완전히 망가졌고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라라가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데 올 옷이 아닌데 어떡해.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일부러 들리도록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더 많은 시선이 몰렸어요. 주변 손님들이 제 옷차림을 훑어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카페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라는 듯한 시선들이었어요. 실제로 제 린넨 원피스는 비싸지 않았어요.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산 것이었죠. 다른 손님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냅킨을 집어들고 조용히 얼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휴지 더 가져올게요. 수연이가 일어서려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지를수록 더 번져나갔습니다. 딸기의 붉은 색소와 우유의 하얀 빛깔이 뒤섞여서 이상한 분홍색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끈적한 시럽 때문에 옷감이 들러붙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언니. 단미가 계속 사과했어요. 실수해요. 진짜로. 그런데 왜인지 그 애의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라가 팔짱을 끼고 쟤를 내려다봤어요. 에어컨 바람이 세서 그런가 봐. 단미가 컵을 제대로 못 잡았나 보네. 변명 같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었어요. 한솔이 고개를 젓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런 실수가 다 있나? 민지는 여전히 불편해하며 가방을 만지작거렸어요.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티슈 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물티슈와 마른 수건을 가져왔어요. 전문적인 손길로 테이블 위에 음료도 닦아냈습니다. 옷은 드라이클리닝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주변 손님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소동에 비하면 이제는 평범한 사고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티슈로 옷을 닦으면서도 계속 라라의 말이 맴돌았어요. 이런데 올 옷이 아닌데 어떡해.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 카페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옷차림도 분위기도 모든 게 다 맞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고 헤어스타일도 세련되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외모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족했나 봅니다. 단미가 다시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말 괜찮아. 실수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로 실수였을까요? 단미가 컵을 떨어뜨리는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 애의 손목 움직임이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았어요. 마치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죠. 단미는 착한 후배였어요. 대학 때도 항상 밝고 순수했거든요. 그런 애가 일부러 그럴 리 없습니다. 라라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벌써? 수연이가 아쉬워했습니다. 응, 미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라라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 애가 제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우야, 옷은 어쩔 수 없네. 그래도 괜찮지? 위로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라가 나간 뒤에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한솔도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봐야겠다. 지우야, 오늘. 그래도 만나서 반가웠어. 그의 인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단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제 옷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 어떡해요? 드라이클리닝 비용이라도. 괜찮다고 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지도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우 씨,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정중한 인사였지만 어딘지 서먹했어요. 결국 수연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지우야.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자. 라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수연이는 착한 친구였어요. 항상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라라의 끈질긴 질문도 단미의 음료 사고도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카페 안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핑크빛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야, 나는 정말 가봐야겠어.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애는 미안한 듯 웃으며 일어섰어요. 응, 고생했어. 저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수연이가 나간 뒤 카페는 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라라와 단미, 한솔은 여전히 제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수연이가 있을 때는 그나마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진 것 같았어요. 라라가 다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솔직히 말해봐. 뭘? 남편 말이야. 정말 있는 거야?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아까부터 말이 이상해. 직업도 제대로 못 말하고 사진도 없고. 라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단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저희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친구니까. 하지만 그 애의 목소리에는 순수함이 없었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솔이 팔짱을 끼고 쟤를 내려다봤어요. 지우야, 혹시 남편이 아예 없는 거 아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사진이라도 보여줘. 라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진? 응, 남편 사진. 결혼식 사진이라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휴대폰에는 그런 사진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죠. 왜 못 보여줘? 단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확신에 찬 것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라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 쪽을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젊은 커플이 우리 테이블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직장 여성들도 관심 있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5년 동안 뭐 했어? 한솔이 물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 제가 작게 대답했어요. 혼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라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5년 동안 혼자 집에만 있었구나. 언니, 그럼 진짜 백수인 거예요? 단미가 순진한 척하며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번역 일을 가끔 했다고 해봐야 그것도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솔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해? 라라가 물었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한솔이 휴대폰 카메라를 저를 향해 들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손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사진 좀. 기념품으로. 싫어. 왜? 부끄러워? 한솔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라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정말로 그랬어요.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슬쩍슬쩍 시선을 보냈어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진짜 남편 있으면 지금 불러봐. 한솔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전화해서 여기 오라고 해봐. 그 말에 주변이 더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어요. 연락처 목록에는 몇 개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가족 몇 명의 지인들, 그리고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는 없었어요. 당연했죠. 라라가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없네. 단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언니, 연락처에 남편 번호가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한솔이 계속 몰아붙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짓말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카페 직원이 우리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라라가 비꼬듯 물었어요. 사람들이 보잖아. 그럼 진실을 말해. 남편 없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없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승리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진짜 혼자 살았구나. 한 소리 감탄하듯 말했어요. 와, 대단하다. 단미가 말했지만 존경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라라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네. 왜 거짓말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뭐래? 남편 없으면서 있다고 거짓말했나 봐.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목소리가 작았지만 제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라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그냥 솔직하게 살아. 뭘 그렇게 포장하려고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포장이라는 표현이 특히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게 포장이었을까요? 5년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괜찮은 척했던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모든 게 포장이었을까요? 한솔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제 사진 찍어도 되지? 하지 마.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왜? 기념사진인데. 싫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카페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떤 손님은 아예 의자를 돌려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단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5년 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거짓말을 들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예민한 반응인가요? 라라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나는 정말 가봐야겠어. 오늘 재미있었어.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제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애에게는 재미있었나 봅니다. 한솔과 단미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지우야,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땐 진짜 남편이랑 같이 와. 한솔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혼자 와도 되고. 어차피 혼자니까. 단미가 덧붙였어요. 세 사람이 카페를 나가면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핑크빛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아픈 법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도 느꼈어요. 분노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5년 동안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모욕당해야 하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었어요. 변해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집으로 걸어가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집으로 가는 길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었어요.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빈 사무용품 박스에 개인 물건들을 담으면서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요. 그때도 지금처럼 혼자였어요. 동료들은 제가 떠나는 걸 모른 척 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팀장이 마지막까지 비웃었었죠. 역시 못 버티네. 처음부터 여기 어울리지 않았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의 2년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웠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회식에서는 항상 제가 타겟이었어요. 지우 씨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래? 억울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울고 싶어도 화장실에서 몰래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2년간 계속됐어요.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태우가 있었어요. 태우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괜찮아. 태우가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도망쳐도 돼. 하지만 언젠가 너만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저를 다그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지우는 충분히 잘했어. 견뎌낸 것만으로도 대단해. 태우의 따뜻한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이제 없어요. 2년 전에 떠났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떠나보냈습니다. 너는 여기서 계속 썩을 사람이 아니야. 태우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다시 시작해. 그 사람은 저보다 앞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떠난 후에도 계속 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번역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랬고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했지만 그래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우가 좋아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 그 사람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저는 작은 숨을 골랐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 오늘은 도망치지 말자. 혼잣말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도망쳤어요. 회사에서도 사람들로부터도 심지어 태우로부터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페에서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라라와 단미, 한 소리 제게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숨어 지낸 제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태우가 믿어줬던 그 힘을 찾고 싶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5년 동안 제 전부였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거든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핑크빛 얼룩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라라의 냉소적인 눈빛, 단미의 가짜 미안함,
한솔의 비꼬는 말투. 그리고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태우의 번호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연결되지 않는 번호였지만 삭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번호를 누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받을 사람은 없었죠.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지우야.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태호? 응, 나야. 꿈인가 싶었습니다. 2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태후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어디야? 집이야. 너는? 카페 앞이야. 방금 봤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뭘 봤다고? 내가 울면서 나오는 거. 뭔 일 있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우가 거기 있었다고요? 제가 모욕당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지우야, 나 들어가도 될까? 응. 전화를 끊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5분 후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우가 서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 지우야. 태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태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태우는 소파에 앉아서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 뭔 일 있었어? 카페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라라와 단미, 한솔이 저에게 한 일들을. 거짓말이 들킨 것도 모욕당한 것도 다 털어놨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야? 화나? 그리고 창피해. 창피할 게 뭐가 있어? 태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혼자 사는 게 잘못인가? 5년 동안 집에 있은 게 죄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선택한 삶일 뿐이야. 태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변하고 싶다며? 아까 전화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응,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좋아. 그럼 도와줄게. 뭘? 내일 다시 그 카페 가자. 제가 놀란 눈으로 태우를 봤어요. 왜?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자. 더 이상 숨지 말고. 하지만 난, 지우야, 나 말했잖아. 언젠가 너만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태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때가 내일인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우와 함께였어요. 오늘 태우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의 슈트에 반짝이는 구두, 브랜드 시계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준비됐어? 태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평소대로만 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어제와 같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우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30분쯤 지나자 라라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애는 저를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또 왔어? 응.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라라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했어. 좀 심했나? 가짜 사과였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그런데 정말 남편 없는 거 맞지? 어제 실토했잖아. 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곧 단미와 한솔도 왔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요. 언니,
오늘도 오셨네요. 단미가 가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안 왔어? 한 소리 비꼬듯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라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기다려봐.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태우가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정확히 그때였습니다. 카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회장님. 카페 매니저가 급하게 다가오며 인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분 누구야? 회장이라고 하던데? 되게 젊어 보이네. 옷 좀 봐. 완전 럭셔리잖아. 태우는 직원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으며 곧장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라라와 단미, 한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우가 제 옆에 서더니 조용히 제 손을 감쌌어요. 늦어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들이었어요.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라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강태후 회장님이세요? 태후가 라라를 쳐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태후입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단미가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 진짜요? 강태후 회장님? TH그룹 회장님? 한솔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후? 그 재벌 2세? 맞나? 젊은 나이에 회장된? 완전 대박이네. 태우는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제 와이프 지우입니다. 그 말에 카페 안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라라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몰라 뵙고. 어제? 태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어제 뭔 일이 있었나요? 라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단미와 한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태우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우야, 어제 여기서 뭔 일 있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없었어. 하지만 태우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라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지우 언니 남편분에 대해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본 것 뿐이에요. 궁금해서요? 태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네. 그냥 친구니까. 라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단미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정말 아기가 없었어요. 그냥 지우 언니가 행복한지 궁금해서. 태우가 단미를 쳐다봤습니다. 행복한지 궁금해서 제 와이프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셨다고요? 그 말에 단미가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그 얘기까지 알고 있는 거죠? 한솔이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지우가 답을 안 해줘서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다는 말인가요? 태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그들에게 집중됐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태우가 일어서서 카페 매니저를 불렀어요. 실장님. 네, 회장님. 어제 여기서 제 와이프에게 무례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CCTV 확인 가능한가요? 매니저가 당황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라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확인하면 안 되나요? 태우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단미와 한솔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저를 보던 시선과 똑같은 시선들이었습니다. 태우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지우야. 이제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면서 라라를 쳐다봤어요. 그 애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태우와 함께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강 회장 와이프였네. 어제 뭔 일 있었던 거야? 저 여자들이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오니 태우가 웃었어요. 어땠어? 고마워.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도 숨지 마.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가려던 순간 태우가 멈춰섰습니다. 잠깐. 그가 다시 카페 안을 돌아봤어요. 라라와 단미, 한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요. 지우야, 미안한데 잠깐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태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끝까지 정리하고 가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가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혹시 불편하신 일이? 실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태우가 매니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이 라라와 단미, 한솔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떡하지? 단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나가자. 라라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태우가 매니저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라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에 가려고요. 앉아 계세요. 태우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우가 저희 테이블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사실 어제 일을 모두 봤습니다. 네. 라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카페 2층에 VIP 룸이 있거든요.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아래쪽 소동이 들려서 내려다봤어요. 태우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2층에 통유리로 된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테이블이 다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지켜봤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음료를 일부러 쏟는 것도 봤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것도 봤습니다. 단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태우가 단미를 쳐다봤습니다. CCTV를 다시 보면 실수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한솔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태우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태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실장님께 확인해 봤는데 이 카페는 저희 계열사 소유더군요. 라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가 저희 것이고요. 회장님, 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태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 와이프가 결정할 일이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측은했어요. 지우 씨, 태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제 당한 모욕을 떠올리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지금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과받고 싶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사과요. 라라가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죄송해요, 언니. 단미도 따라서 사과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한솔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사과인가요? 세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저한테 한 말들 기억나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남편이 창피한가 보다. 혼자 살면서 뭐 했냐. 이런데 올 옷이 아니다. 라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죄송해요. 저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안 한 사람, 못한 사람, 이혼한 사람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태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계속해. 진짜 사과는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앞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사과예요. 라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약속해요. 단미와 한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태우를 쳐다봤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태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네.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태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실장님,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이 세 분은 저희 계열사 전 시설 출입 금지입니다. 네, 회장님. 라라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 카페뿐만 아니라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모든 곳에서요. 회장님, 그건 너무 제 와이프에게 한 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강태우 계열사는 대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그곳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의미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라라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안 돼요. 제가 라라를 말렸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그리고 태우에게 말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지우야. 태우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런 일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태우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죠. 6개월만. 제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생각해봐요. 태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태우가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6개월간 출입 금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라와 단미, 한솔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영구 금지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듯이요. 감사합니다. 라라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과 같았습니다.
태우가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태우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더 강하게 하지 않아서. 아니요. 이 정도면 됐어요. 왜? 복수보다는 그냥 앞으로 잘 살고 싶어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우다워. 고마워, 태우. 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태우. 응? 정말 회장이야? 응. 2년 전부터. 왜 말 안 했어? 너 부담스러워 할까봐. 태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함께 살자.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어제의 모욕도 5년간의 고립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제 찻집 앞에 서 있었어요. 지우의 작은 쉼터라는 간판이 따뜻한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문을 열며 밝게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찻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직접 고른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면에 걸린 따뜻한 그림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5년 동안 번역하며 배운 여러 나라 차 문화를 살려서 만든 공간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태우가 찾아왔어요. 어때? 손님 많이 와? 응. 생각보다 많이 와. 정말이었어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태우가 제가 직접 우린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우 솜씨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SNS 알림이었습니다. 요즘 지역 소식을 전하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러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대전 유명 마케팅 회사 감사 착수.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라라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비리 의혹으로 국세청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TH그룹, 협력업체와 계약 중단, 부적절한 직원 대우 문제, 단미가 다니는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솔에 대한 글도 있었어요. SNS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우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뭔 일이야? 그냥 그 사람들 얘기야.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태우가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업자득이네. 그런가?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좋겠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태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넌 정말 착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야 하는 일 같아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찻집 문을 닫고 태우와 함께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태우가 말했어요. 지우야. 응?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간만 남았어. 그의 팔이 제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졌어요. 그런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감도 무엇보다 웃을 수 있는 마음도 되돌아왔어요. 고마워, 태우. 뭘? 나도 고마워. 왜? 다시 돌아와줘서. 저는 태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았으니까요. 찻집을 시작한 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결정이었어요. 번역 일만 하며 집에 숨어 지내는 대신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일을 선택한 거였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태우가 말했듯이 도망만 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매일 찻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있어주는 태우.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태우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오늘 찻집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손자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오늘 만난 손님 이야기를 했어요. 태우는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시간들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태우가 좋아하던 그 별들이었어요. 태우야, 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원하는 한. 좋아.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제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믿게 되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일 또 찻집 문을 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